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제2회. 산 세바스티안. 레이노가 14세가 되던 해 사인스 데 라 마사 가문에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 세라핀이 운영하던 양복점이 그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가게는 레이노의 할아버지 디에고가 온갖 고생 끝에 일궈낸 터전이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세라핀은 기술자로서는 실력이 확실했으나 장사 수완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늘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 거리를 쏘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심지어 몇 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세라핀은 슬픔을 잊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며 아내에게 일을 전부 떠맡긴 채 집을 뛰쳐나가 무려 멀리 파리까지 놀러가 버릴 정도였다. 가업을 파산시킨 세라핀은 5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다. 아내 펠리사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근처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세라핀이 샀던 연말 복권이 2등에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집안이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행운이었다. 스페인의 복권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당첨금이 높기로 유명하며 이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 복권을 사는 관습이 있다. 세라핀이 거머쥔 당첨금은 사인스 데 라 마사 가족이 앞으로 10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액수였다. 이 복권 당첨 사건은 레이노의 전기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다. 큰돈을 손에 쥔 세라핀은 1910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스페인 최북단이자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도시인 산 세바스티안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당시 인구 5만 명 정도의 이 도시는 활기가 넘쳤다. 비스케이 만을 끼고 있는 해안가는 여름이면 프랑스와 영국에서 온 휴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유럽풍의 거리가 돋보이는 녹지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였다. 또한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 오늘날에도 이름난 명소들이 즐비하다. 산 세바스티안은 레이노가 익숙했던 부르고스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일가는 부엔 파스토르 광장 인근의 알폰소 8세 거리 7번지에 자리를 잡고 다시 양복점을 시작했다. 새 보금자리 겸 가게 뒤편에는 네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 있었는데 레이노는 그곳을 보며 고향 부르고스의 대성당을 그리워하곤 했다. 세라핀은 가게를 열자마자 아들들의 음악 공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고 그들을 지역 예술학원에 입학시켰다. 레이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예술학원에서 피아노는 헤르만 센도야에게, 화성학은 베르트란 파골라에게 사사했습니다. 기타는 동네에서 가르치던 루이스 데 소리아를 찾아가 배웠지요. 소리아는 꼼꼼하고 성격이 좋은 분이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더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배운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루이스 데 소리아는 안달루시아의 알메리아 태생으로 훌리안 아르카스의 연주를 듣고 프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기타리스트입니다. 타레가와도 친분을 쌓아 그와 함께 여러 차례 듀오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스페인 각지는 물론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스탄불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펼쳤으며 중남미로 건너가 쿠바 하바나에서 4년간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1896년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라코루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거쳐 1908년에 산세바스티안에 정착했습니다. 소리아는 기타와 하프를 결합한 기탈파라는 악기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스크인 일라리온 르루 카나바리. 루이스 데 소리아에게 계속 배우기를 단념한 레이노는 1912년 새로운 스승을 찾아 빌바오를 오가게 된다. 그곳에는 빌바오 기타 협회 회장이자 스페인 북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일라리온 르루 카나바리가 있었다. 그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제자였다. 바스크 지방의 중심지인 빌바오는 19세기 후반부터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해 있었다. 그에 따라 문화 활동도 활발해졌고 레이노가 방문했던 당시의 음악계는 그야말로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876년 이 도시에서 태어난 일라리온 르르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기타를 배웠고 13살에는 이미 기타 합주단의 일원으로 합류할 정도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였다. 그리고 16살에 독립하여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그의 적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 1902년 이곳을 방문한 타레가가 그를 극찬한 것을 보면 그의 실력은 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기타의 진수를 터득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타레가가 일라리온 르르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말이다. 레이노는 일라리온 르르에게 사사하기 위해 한 달에 2번 편도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기차에 몸을 싣고 산세바스티안과 빌바오 사이를 오갔다.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낡은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기타 연습을 하며 보냈기에 전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빌바오에서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라리온 르르의 레슨은 레이노에게 그토록 큰 유익을 주지는 못했던 것일까? 실제로 레이노는 평생 동안 일라리온 르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라리온 르르가 레이노를 칭찬하는 말을 남겼고 자신의 저서인 초급 기타 교본을 그에게 헌정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결국 일라리온 르르가 레이노를 6개월간 지도한 뒤 남미로 이주해버리는 바람에 이번에도 레슨은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레이노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가르침을 받은 루이스 데 소리아와 일라리온 르르는 모두 타레가의 테크닉을 제대로 익힌 인물들이었다. 그 사실과 더불어 빌바오에서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접한 것은 이후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에게 있어 무척 귀중한 경험이 되었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레이노는 자신에 대해 부르고스에서 사르수엘라 음악을 거의 전부 익혔고 빌바오에서는 명곡들을 거의 다 들어보았다고 수레하고 있다. 마드리드 1912년 산 세바스티안에서도 가게 운영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사인스 데 라 마사 일가는 과감하게 대도시 마드리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본에서는 다이쇼 원년이 시작되던 해였다. 당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인구는 70만 명 정도였으나 모든 산업이 발전을 꾀하고 있었고 특히 직물업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레이노의 아버지 세라핀의 앞날에도 비로소 밝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세라핀은 레이노의 재능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열성적인 기타 애호가가 되어 있었다. 사인스 데 라 마사 일가는 1912년 연말 마드리드로 이주하여 바르톨로메 거리 2번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레이노의 바로 아래 동생인 프란시스코와 여동생 아넬라는 회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레이노는 신문 광고를 보고 음악원에서 다니엘 포르테아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로 했다. 포르테아가 타레가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르테아는 타레가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10년 마드리드로 올라와 타레가 기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다니엘 포르테아는 당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었고 발렌시아 출신인 그는 몇 년 전 마드리드로 이주했습니다. 포르테아는 이미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죠. 포르테아의 연주를 듣고 저는 기타라는 악기가 가진 경이로움에 눈이 멀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까지 제가 들었던 기타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음색이었습니다. 당시 평판이 높았던 기타리스트를 꼽으라면 미겔 요베트와 다니엘 포르테아, 이 두 사람을 들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을 만나지 못한 기타 학습자들은 아마도 목표를 잃고 방황했을 것이다. 포르테아의 콘서트를 들은 후 레이노가 그에게 배우고 싶다고 간청하자 다음 날 아버지는 즉시 포르테아를 찾아가 그의 사정을 확인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포르테아는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세라핀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가장 좋은 방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 아들들에게 레슨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포르테아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인스데 라 마사일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레이노는 포르테아의 사진 뒷면에 1913년 3월 13일 포르테아와의 첫 레슨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가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레슨에 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날 레이노는 포르테아의 레슨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그전까지 레이노는 에뛰드를 통해 기타 테크닉을 익혀왔으나 스케일, 아르페지오, 옥타브 등 기교 연습을 독립적으로 체계화한 포르테아의 방식에 깊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계기로 레이노는 피아노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으며 동거하며 가르침을 주던 스승 포르테아조차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다니엘 포르테아. 1909년 연말 타레가가 세상을 떠나자 포르테아에게는 발렌시아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타레가로부터 전수받은 기타 연주법을 널리 보급하고자 1911년 초 마드리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동료들은 미겔 로스코스의 담배 가게에서 포르테아를 위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트리아나 강변에 위치한 이 가게는 담배와 일용잡화를 취급하던 곳으로 발렌시아 기타 애호가들의 아지트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날 모임 면면을 보면 미겔 요베트, 호세피나 로브레도, 페피타 로카, 에밀리오 푸졸 등이 있었습니다. 타레가 문화에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포르테아가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이었는지는 마드리드에 있는 그에게 동료들이 보낸 서명 엽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다니엘, 자네가 떠나고 나니 농담을 즐기던 신조차 말문을 잃었네.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애정을 받아주게. 그리고 자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마드리드에서 포르테아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포르테아 악보문고를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레가나 요베트의 작품을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중급자를 위한 친숙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르테아의 작품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안달루사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다음과 같은 작품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화, 녹턴, 난쟁이의 춤, 종이 인형의 춤, 타레가에게 바치는 엘레지, 또한 그가 저술한 기타 교보는 초심자나 실력 정체기에 빠진 중급자에게 안성맞춤으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포르테아가 출연한 영화 크리스마스 이야기 기타와의 만남.
포르테아가 연 수많은 콘서트를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연주는 지나치게 수수했기에 대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영화 출연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34년 어느 날 포르테아에게 레슨을 받던 세라핀 바이에스테로스는 스승이 연주하는 어린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소박하고 다정함이 깃든 이 곡을 테마 음악으로 삼아 영화 작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훗날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바이에스테로스는 즉시 대본을 썼고 포르테아를 준주연급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포르테아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했으나 출연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자 특유의 끈기를 지닌 바이에스테로스가 여기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그는 포르테아에게 대사가 아주 적을 것이라고 설득한 끝에 결국 영화 출연 승낙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심약하고 공포증이 있던 포르테아는 촬영 당일까지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지냈을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정해졌고 포르테아의 배역은 귀여운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부녀가 1년 중 가장 소중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소녀는 이날 선물로 마음에 두었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려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기타를 연주해 딸을 재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해주었다. 이것으로 소녀가 만족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지만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겠죠. 한편 이 영화의 촬영을 담당했던 호세 루이스 사엔스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영화는 단편이었고 스토리도 단순 명쾌했습니다. 포르테아가 훌륭한 기타리스트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영화배우로서의 재능은 타고나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는 제자의 요구에 어떻게든 부응하려 애썼지만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포르테아의 대사는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긴장한 탓에 너무나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대사를 몇 번이고 덜어내야 했고 마지막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수준까지 줄이고 나서야 겨우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